안녕하세요. 역사 부셔부셔입니다. 이번 영상은 군인으로서의 태조 이성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태조 이성계를 생각하면 나이 들어서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 쓸쓸하게 죽을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태조 이성계는 장군으로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태조는 100여 회가 넘는 전투를 치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29회의 전투에서 29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사망하고 이성계는 고려 조정에서 아버지가 지녔던 벼슬인 동분면 상만호가 됩니다. 그해 이성계는 처음으로 군대를 지휘하여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국면에서 이성계의 집안에 부하였던 박의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박의의 반란은 이성계에 의해 금방 진입되었습니다. 이듬해 10월 압록강이 연 것을 틈타 10만의 홍건족이 침입하였습니다. 홍건족은 원나라에서 몽골족에 대항하여 한족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홍건족은 원나라의 토벌군에 밀려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홍건족이라고 불린 이유는 붉은색의 바지를 입고 다녔다 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홍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홍건족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왔습니다. 고려의 공민왕은 지금의 안동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홍건족은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함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남아하지 않았고 개경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홍건족이 개경에 틀어박힐 동안 공민왕은 정세훈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여 20만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정세훈 장군은 20만의 병력으로 수도를 탈환하였습니다. 수도 탈환 작전에는 이성계도 자신의 친위부대 2천을 데리고 참가했습니다. 이성계가 데리고 온 병사들은 대부분 기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도 이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홍건족은 병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개경을 탈출해 다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려군은 홍건족을 끝까지 추격해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절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해인 1362년 11월에 공민왕은 다시 수도로 돌아옵니다. 홍건족을 격퇴한 공을 세운 정세훈 장군은 부하인 안우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안우가 정세훈 장군을 죽인 이유는 바로 공민왕의 정세훈을 죽이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간신 김용이 위조하여 정세훈 장군의 부하인 안우 김덕배 이방실에게 위조된 공민왕의 명령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실과 김덕배는 그 명령이 공민왕의 명령이 아님을 알고 그것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우는 그것을 믿고 정세훈 장군을 죽입니다. 공민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안우를 죽입니다. 1362년 원의 장수 나아추가 스스로 심양행성 승상을 칭하고 수만의 군대로 함경도로 쳐들어옵니다. 당시 나아추는 만주 지방의 최대 군벌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조정에서 동북면 병마사에 임명되고 나아추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년은 원나라의 기왕후는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덕훈근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최후를 시켜 고려를 침공합니다. 이성계는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 틈을 타서 여진족 김삼선, 김삼계 형제가 이성계의 본거지인 함주를 침공합니다. 이성계는 그들을 물리치고 1370년 밀직부사에 임명됩니다. 밀직부사는 종이품 무관 벼슬입니다. 이듬해 그는 동령부로 원정을 떠납니다. 동령부는 지금의 요동반도입니다. 이성계는 요동까지 점령하였으나 군량 부족으로 퇴각합니다. 그는 동령부 원정 때 이원경을 만납니다. 이원경은 이진환과 더불어 이성계에게 관우나 장비 같은 장수입니다. 1380년 아시발도가 왜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왜구는 바닷가를 약탈하는 해적이지만 시간이 지나자 바닷가 마을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내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왜구도 내륙 지방으로 들어와 약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발도가 이끄는 왜구는 전라도 일대를 휩쓸고 지리산을 진을 쳤습니다. 이성계는 동국면 군대를 이끌고 황산에서 왜구와 싸웠습니다. 이성계가 전투 초반에 적장 아지발도를 활로 쏴 죽이자 왜구는 달아났습니다. 이성계는 수도로 개선하러 가는 길에 자신의 본관인 전주에 들러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전주 이씨들을 모으고 대풍가를 읊었습니다. 대풍가의 의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왕조를 열자는 내용입니다.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도전이 이성계를 꼬셔서 조선 왕조를 개창했다고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먼저 이성계가 대분가를 읊을 때는 1380년이었고 이성계가 정도전을 만났을 때는 1383년입니다. 그러니 정도전이 이성계를 설득해서 조선 왕조를 열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인으로서의 이성계를 보았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정치가로서의 이성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부셔부셔였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